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첫 거래일이었었는데 먼저 오늘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우리가 중요 지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종에 대해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중국에서의 최신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왜 이 지표가 중요하냐면 이제 중국 국무회사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익신 구매자를 수 있는데, 차익신 구매자 관리지수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신뢰도를 높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는 여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익신 구매자를 수 발표치를 좀 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가 있었는데, 예상치는 원래 47.5 정도가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48.3으로 발표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50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볼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이거 역시도 시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데요. 자,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 예전에 50 이상에서 2014년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향을 하다가 50이라는 수치를 올해 계속해서 3월 4월 때 이후로 내려갔었죠. 근데 이 내려갔던 것이 쭉 내려가다가 지난달 이제 7월달, 8월달 지표가 나올 때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증가세를 보인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지표를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중국이 장 끝날 무렵에 조정을 받는다? 근데 지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시장에서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의 지표를 확인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해외 증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문제가 있냐? 그리고 11월 달과 12월 달 전망이 나쁘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이 11월 첫 거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 방송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죠. 오늘 시장에서 좋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제대로 방송을 보신 분들입니다. 왜? 시장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시총상위 대형주가 끌고 가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는 0.6% 상승하는데 중소형 코스닥은 또 하락이 확대가 되죠. 왜? 당연한 원리예요. 시장 자체가 시총 상위 대형주로만 쭉 가는 시장에서 엄한 종목부터 지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소형 코스닥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버티는 것인데, 그 기대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급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코스닥에 대한 차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주의를 하시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큰 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룹주가 굉장히 강한데요. 딱 강세등이 뭐예요? 삼성전자를 중심한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그룹. 이 세 개의 그룹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그룹사들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뭐였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저평가받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그룹주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크게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직전에 고점 넘기지 못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의 고점 자리대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현대차 그룹 왜 강합니까? 앞전에도 설명드렸어요. 환율 효과도 있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차 사이클이 도래가 되게 되고, 이제 업황 자체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바닥을 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평가 메리트 있으니까. 그럼 LG그룹 뭡니까?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들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1310조 정도 되는데요. 이들 세 그룹주만 해도 510조입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섹터라든지 보험 섹터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시가총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림이냐?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몇몇 그룹사와 시총상위 일부 업종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목도 어떻습니까? 수혜받을 수밖에 없죠. 왜? 대형은 굵직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거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금이 들어가니까 중소이나 코스닥에 갈 자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다 팔아서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장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갈 거냐? 아닙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질 않습니다. 시장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무턱대고 갈 거야라는 기대치만으로 가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11월 달, 오늘이 첫날이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11월 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1월 달 시장을 볼 때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꺾일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왜 무조건 꺾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증시가 급락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다가 행보하다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미증시가 다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다 왔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는 안 빠집니다. 지수 자체는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고 있으니까 안 빠져요. 근데 다 왔다는 생각 하나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생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하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떨어질 거야 라고. 이런 시장 안 빠집니다. 빠져도 하락이 굉장히 제한입니다.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 시장이 급등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시장에서 중심에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을 아직 움직이지도 않은 겁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하나를 보니까 11월 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11월 달 증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근거를 따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국내 증시는 11월 달 시장은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선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간단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제가 앞전에 FOMC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망을 해드리고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고 금리 인상 부분은 연내 12월 달 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10월, 11월 달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소비 시즌이라서 고용이 높을 때거든요. 근데 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 시장 자체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띨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로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 완전히 엇갈리죠. 제가 앞전에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뭐라고 했죠? 20에서 추가 양적 완화, 부양책을 시사를 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했다.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 뭐였습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신흥국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배경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밸류적인 부분으로 따집니다.
밸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밸류적으로 부담 느끼는 구간대 왔다. 한번 차트를 보죠. 간단해요. 주가 수익비로 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냐?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0.98배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표를 볼게요. 표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평균적으로 9.94배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10.98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 혼돈할 수 있어요. 정말 거의 다 왔네. 여태까지 평균이 9.94였는데 10.98이니까 지수가 다 왔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는 해석일까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현재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섹터, 업종, 그룹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주라고 했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주라고 했습니다. 그 앞전에 금리 인상 수혜가 될 수 있는 보험, 금융 섹터, 은행 섹터 이런 쪽을 주로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가 얼마입니까? 10%가 안 됩니다. 9%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동차 8%도 안 됩니다. 은행주 7%, 8%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는 이쪽인데 왜 코스피 전체 밸류가 부담스럽냐? 왜 부담스럽겠습니까? 상반기 내도록, 작년 내도록 시장에서 상장성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내수다 하면서 뭐 어땠어요? 프리미엄 붙었잖아요. 호텔신라라든지 아모레퍼시픽 30%, 40%가 넘어갔잖아요. 일반적인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 주가 수익 비율 20%, 30% 다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비싼 애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반대로 지금 강세 뛰면서 외인들이 들어오는 섹터는 뭡니까? 경기 관련 시총 상위 대형 딱 잡히는 거죠. 평균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 평균퍼가 부담된다, 빠진다고 어디가 빠져야 됩니까? 내수 중소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기준이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거를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경기 방어주. 내수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경기 방어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이죠. 요즘 통신주들 흐름이 아주 안 좋죠. 왜 그래요? 대안주인데? 왜? 지금 현재 실적이 예전만큼 성장세를 못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된 실적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밸류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있겠죠. 다른 쪽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환율 변동성하고 일정 부분 무관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종목이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 방어주와 내수 관련 대형주 그런 종목이 현재 구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지수가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접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수가 부담된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옵니까? 시장을 꾸는 대형지수가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은 어떻게 돼요?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리포트 때문에. 봐서는 안 될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 없을까요? 한번 체크해보죠.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주주 환원 정책 통해서 주당 순이익과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죠. 외국인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배경이고 모멘텀입니다. 현대차 그룹 예전에 제가 그랬죠.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현대차 그룹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4분기부터 환율 효과와 그리고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각국의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신차 사이클까지 있다고 했었죠. 실제로 4분기 딱 시작이 10월달부터인데 10월달 자동차 판매가 오늘 저녁 아까 장 끝나고 나서 공시 떴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현대차 10월달 차량 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나왔는데 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죠. 전년 대비해서 16.7% 증가가 나왔고요. 해외차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바로 직전에 9월달 대비해서 엄청난 증가인데 이거는
9월달 자체가 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 들러갔다 해서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폭의 증가가 나왔죠. 그만큼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신차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아차는 더 좋습니다. 기아차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내수가 26%, 수출이 해외가 14%, 아주 크게 증가가 나오죠. 그러면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신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 안 되겠습니까? 되고도 남죠.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시장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시장이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아까 같은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리포트를 보고 대형주 다 왔네. 이러면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가 빠지면 중소형 코스는 더 무너진다고 말씀드렸고 대형주 시장이 강세에 뛰는데 중소형은 계속해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양극화 장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소형 코스닥이 더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금이 대형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대형주 같은 경우 탄력을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제가 앞으로 업종들을 하나씩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유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유주를 공략을 할 때 딱 보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러면 정말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는 올라가고 유가가 빠지면 정유주는 빠질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원래 정유주를 볼 때는 딱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정제마진 그리고 환율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가가 빠졌는데 정유주가 왜 올라가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쟤들 왜 올라가지? 유가 빠졌는데? 그 유가가 급락했는데 왜 아직도 덜 빠지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우리나라가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유를 가져와야 되죠. 그럼 가져온 원유를 어떻게 돼요? 정제를 해서 국내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얼마의 단가로 원가를 갖고 와서 그거를 정제해서 팔 때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먼저 정제 마진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제 마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복합하고 단순히 있는데 복합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제 마진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는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복합이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언제까지? 2014년 중순까지. 그리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하다가 올해 상반기 이때까지 엄청나게 정제 마진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이 뭐냐? 계절적인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유 관련주를 볼 때 드라이빙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드라이빙 시즌이 바로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가철에 여행 간다, 차를 갖고 여행 간다 할 때 보통 어떻게 나와요? 가봤자 서울에서 부산이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만큼 기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이때가 가장 좋은 거고 딱 피크가 지나니까 꺾이죠. 피크 지나고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장은 뭐가 또 나오는 시장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유주를 볼 때는 가장 피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정제 마진 쪽, 이게 확대되는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난방유가 나타나는 그 지금부터가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그 정제 마진을 확인을 못하십니다, 사실은. 이 정제 마진을 실시간으로 매일 그거를 보려면은 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매주 나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정제 마진을 모른다.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그럴 때 유가를 보는 거예요. 유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유가가 가격이 예를 들어 60불이던 게 4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40불일 때 바로
바로 이거 생산해서 가냐? 그게 아니라 한 1분기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60불 때 가져온 원유를 40불이 현재 가면은 40불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1분기 정도의 텀을 두고 유가의 수입 단가 그리고 판매할 때의 단가 생각을 하면은 정제 마진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볼게요. 유가가 작년에 아주 그냥 무식하게 빠졌습니다. 100불 수준이던 게 쭉 내려와서 50불도 깨고 45불 선 좀 밑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많이 겪으신 분은 겪었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이제 유가 관련된 상품을 파는데 100불 하는 유가가 60불까지 떨어지니까 70불, 60불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많이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때 이거를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품을 절대 안 샀을 텐데 왜 사셨냐? 모르니까 그래요. 유가가 빠진 배경 뭡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와 공급 논리는 단시일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가가 빠지다가 언제예요? 2월 달에 받아치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 언제부터 나옵니까? 3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불까지 5월 달에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유가가 다시금 빠졌어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직전에 저점 라인 때를 살짝 깨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죠. 정유주는 직전 저점 깰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유주는 그때보다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 차트 전체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금 중간 마딘 52부, 53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현재 뭐가 됐다?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가 관련해서 앞전에 지금 현재 정유사들이 현재 원재료를 가공해서 쓴다면 언제 거 쓰겠습니까? 40불 대 밑단에서 움직였던 이 유가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겠어요? 정제마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제마진이 반등이 나왔던 배경이 이런 데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단순하게 우리가 찾을 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환율이라고 그랬죠. 환율. 자, 환율을 왜 따지냐? 자, 시장에서 유가를 수입할 때도 우리는 달러를 줍니다.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낮은 상태다. 예를 들어 1,100원이나 칠게요. 1,100원에서 환율에서 수입했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1,050원이 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죠. 수입할 땐 1,100원, 수출할 땐 1,050원. 뭐예요? 손실이죠. 그 상태 유가까지 빠진다 어떻게 됩니까? 이중고를 걷는 겁니다. 정유회사들은. 반대로 유가는 좀 빠졌는데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세를 시켜버리죠. 그럼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가장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정유주도 흐름을 한번 보죠. 자, 환율을 먼저 보게 되면 환율이 2014년도 때부터 해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유가가 급락하게 나타난 시기 때가 어떻게 돼요?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환율이 8월, 7월 달 저점 찍고 8월 달, 9월 달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최근 들어서 언제까지 강세뛰었어요? 5월 달, 6월 달, 8월 달까지 계속 강세뛰었죠. 그러면 유가가 이때 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환율 효과로 인해서 정유사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정유주들이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이 그거예요. 환율 효과를 보는 섹터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유가가 빠졌는데 왜 화학주 정유주가 왜 올라가지? 시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시장이 이상한 것 같다고. 모르니까 이상하죠.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지 가는 건데 이걸 알면 뭐예요? 사는 거죠. 정유주를 사는 거죠. 왜? 환율과 정제마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드라이빙 시즌이나 계절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살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막무가내 따라가는 거예요. 차트 하나만 보고. 그게 아닌데. 업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SK이노베이션이 S오일과 GS보다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볼게요. SK이노베이션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2011년도 고점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10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7만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바닥을 친 시기가 10월 10일이죠. 자, 유가는 아까 1월달, 3월달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가는 유가가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바닥을 치냐? 이게 바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중고를 봤던 환율에서 한쪽의 축이 먼저 회복이 돼주니까 그게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 5월달 부각이 되니까 뭐예요? 정제 마진도 좋고 유가도 반등하고 환율도 좋고 양쪽으로 다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급등이 나와서 70% 80%라는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정제 마진 꺾이고 지금 구간에서 뭐예요?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율도 양호하니까 서서히 다시금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우리가 매매한다 어떻게 합니까? 10만 9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윗자리는 단기적으로 12만 8천 원, 밑에 자리는 9만 2천 원 이렇게 잡고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종은 하나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일도 시간이 되면 업종 분석을 계속해서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깡스클럽 강재원 전문가였습니다.